자, 오늘은 이제 이사를 야무지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사를 몇 번을 가봤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간 걸 제외하고 제가 직접 집도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사 계획을 잡고 이제 이삿짐 센터와 합의를 하고 또는 이제 제가 직접 이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보니까 25번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39인데 25번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죠. 꽤 많은 이사를 했어요. 집 이사도 해봤고 사무실 이사도 해봤고 스튜디오 이사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이사를 많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겠죠. 뭐 1년에 200번, 300번도 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관점에서 직접 이사를 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야무지게 잘하는 법. 또 이제 9월쯤 되면은 새학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이사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는 이사 전문 업체가 전문가다. 우리는 아무리 이사를 많이 가도 이사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제가 이것에 대한 일화를 조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 조금 해봤다고 전문가인 줄 알고 깝쳤다가 아주 크게 화를 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요거 이제 캐나다 시절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특히 포장이사라던가 이런 게 한국처럼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사를 했냐? 캐나다 북미 지역을 가면은 요런 픽업 트레일러, 이사용 트레일러를 빌려주는 요런 렌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수 면허증 이런 게 없이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면허증이면 이런 걸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딱 요렇게 패키지로 줍니다. 저 자동차와 사선 선반 같은 거 있죠? 저거랑 이렇게 그 타이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트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포장해서 개 비싸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요걸로 이사를 한 적이 제가 한 번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제가 이사를 계약할 때 날짜를 그지같이 잡아가지고 이사 나가는 날은 27일이었는데 새 집에 들어가는 날이 29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2박이 비어.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이거 짐을 가지고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짐을 맡겨주는 스토리지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차를 빌리는 게 더 싼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트레일러를 3일을 빌리고 트레일러 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저런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주차비가 또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잤어요. 이게 그 트레일러 내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짐 넣는 것부터 나는 좀 약간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 ENTJ답게. 안에다가 뭐 박스에 담은 것들은 일단 안에다가 쌌고, 그러니까 안에다가 뭐 컴퓨터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거 이제 안쪽에다 놓고 내 딴에는 침대를 한 이쯤에다가 넣은 거지. 매트리스. 왜냐면 여기서 자야 되니까. 문이 여기 있잖아. 문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안 잠겨져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밤에 자다가 누가 문을 열고 퍽치기를 하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함에 여기에서 또 이제 벽 같은 걸 세워요. 벽. 이렇게 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보면은 마치 그냥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지. 한국이었으면 걱정 안 해. 하지만 캐나다는 한국보다 치안이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이런 생활을 했어요. 내 안에서 매트 안에서 자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여기까지 괜찮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사를 어쨌든 저는 안정적이게 마무리를 하고 이사 차를 다시 렌트를 갖다 놔야 되잖아. 근데 이 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이드 미러가 뒤에가 안 보여. 그리고 백미러가 없죠. 큰 차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파킹존에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시켜야 돼. 뒤로 후진 주차를 해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뒤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 화단을 그냥 부셔버린 거야. 근데 화단이 벽돌 화단이거든. 그래서 되게 이 큰 차로 그냥 툭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쳤는지 안 쳤는지 느낌이 없어. 왜냐면 차 자체가 워낙 크고 얘가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그냥 와장창 부시고 들어간 거지.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 너무 스무스하게 막 진흙 밀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차키 반납하는 거에다 딱 놓고 갔죠. 이사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고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트레일러로 화단을 부시는 적나라한 장면이 담긴 CCTV의 스크린샷이 몇 개 들어온 고지서를 받았으면서 화단에 대한 청구를 하도록 하겠다.
제 공사 비용이 250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 전문가인 줄 알고 깝치다가 잘못 운전하고 이러면 이사 비용이 3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사랑 다른 문제라고. 여러분 이사비 많이 내는 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사 업체부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사 업체 개 많은데 여기다 그냥 맡겨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 업체 진짜 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니다. 이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사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사는 정확히는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평수가 늘어나는 경우. 두 번째, 내가 살던 데보다 작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수가 동일한 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디자인의 위아래에서 이동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유사하게 생겼어도 구조나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수는 달라집니다. 늘어나는 경우는 뭐가 있겠죠? 뭘 더 사야 돼. 뭔가를 더 채워 넣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애야 되는 경우, 짐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짐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의 이사는 X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평수가 늘어나는 경우나 평수가 줄어드는 경우나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사는 나의 생각과 삶을 정리하는 계기이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이사를 하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수집 욕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두면 어딘가 쓸 데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 3개월간 쓴 적이 없는 물건이라면 싹 버리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지난 100일 동안 이 물건을 쓴 적이 있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겨울 패딩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지난 3개월간 겨울 패딩을 입지 않았으므로 고로 이것도 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고 겨울 패딩을 다 버렸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한 3개월 동안 건든 적이 없다. 저는 술을 모으는 버릇이 있어서 3개월 동안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라면 빨리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왜 버리는 게 좋냐? 여러분 이사는 이삿짐의 무게와 부피로 인해서 1톤 트럭을 쓰는지 1.5톤 트럭을 쓰는지 2.5톤 트럭을 쓰는지 5톤 트럭을 쓰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더미가 쓰레기를 이동하는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싸그리 다 버려줘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사를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비우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리 정리를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업체를 부르면 업체는 쓰레기가 있는 상태로 견적을 잡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수가 커져가지고 빨리 내가 이사 갈 때 여기를 아름답게 채우고 싶은 마음에 미리 물건을 잔뜩 시켜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이사 가는 지역으로 배송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사 비용의 첨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너무나 그 들뜬 마음에 이사 가기 전에 뭐 한두 개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은 무한정 늘어난다. 잘 정리를 하자.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택배비가 훨씬 더 쌉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들뜨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 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여기부터는 리얼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거의 다 쓸모없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재밌었죠? 여기는 진짜 이제 쓸만하지만 이제 재미없는 내용들. 어찌 보면 여기부터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업체 선정 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단 허가 이사 종합 정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법적으로 이사 업체를 해도 되는가가 이제 확실히 된 곳으로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뭐냐? 여러분 사기 업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는데 여러분 짐 싣고 그냥 딴 데로 도망가 버려도 여러분들은 뭘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센터를 알아볼 때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이 허가이사 종합정보라는 거를 구글에 하시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업체 이름을 쓰면은 이게 국가에서 허락해 준 업체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알 수 없는 사기 업체에다가 가격이 싸가지고 누가 지인이 알려줘서 뭐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개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삿집 견적을 받을 때 한 군데에서 받지 않습니다. 두세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요즘 업체들은 서로의 견적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데가 아니고서는 가격이 대부분 비슷해요. 어디가 50만 원인데 여기가 70만 원인 경우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인원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냥 여기가 엄청 비싼 게 아니에요. 딱 인건비 정도가 추가된 건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원룸으로 해가지고 10평 언더로 가시는 분들 있죠? 10평 언더로 갔을 때에는 사람이 2명이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한 평수 나누기 7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평수 나누기 7이면 20평 정도가 되면 2명으로 택도 없다라는 거죠. 여긴 3명이 나와야 되고요. 27평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땐 넷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27평 공간이 짐으로 꽉 차 있다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짐이 차 있구나 라는 느낌에 했을 때 7 정도로 나눠서 해야 이사가 빨리 끝나고요. 여러분이 정리할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사람을 줄이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포장 정리 여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적으면 짐을 그냥 갖다 놓고 갑니다. 박스를 꺼내서 정리를 해주고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최대한 신속하게 A에서 B로 넣고 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싹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여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견적을 잡을 때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나 약간 조금 큰 평수인데 냉장고나 식료품이나 이런 조미료나 이런 걸 사는 게 많아. 이랬을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인원을 할 때 이모님이 오시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를 할 때 요거 성차별 아닙니다. 이모님과 삼촌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삼촌분들은 무거운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옮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이모님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특히 냉장고는 최대한 지나가기 전처럼 원복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소스가 2번째 칸에 있으면 이걸 2번째 칸에다가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넣는 접시와 위쪽에 넣는 접시를 구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뽁뽁이 다 해가지고 해제 작업을 압축 푸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포장 정리 여부를 하시는 직원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요거를 이제 견적 잡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대 비용이 뭐냐? 에어컨 설치 같은 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한 항목이 아주 깨알같이 작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는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다리 차를 썼을 경우에는 15만 원이 부과가 된다. 이런 사용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해 두셔야 현장에서 나중에 그 돈을 내실 때 당황하는 경우가 없어요. 또는 새로 가는 아파트, 빌라 이런 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생각을 좀 해두셔야 나중에 뭐야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이사를 할 때만 해도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사이즈 사무실 이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상차를 하면 좀 오래 걸리는 이사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조금 넘게 끝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점심시간이랑 이제 아다리가 딱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점심값 이런 거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사가 빨리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요새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다 끝내도 이제 점심시간이 될까 말까 한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사를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이사를 할 때 정말 큰 사이즈가 아니고서는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원룸 이사를 할 때에는 50 언더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쓰는 컴퓨터 5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일반 문서용 컴퓨터를 써도 80만 원, 100만 원을 합니다. 이사하다가 여러분 컴퓨터 고장 나잖아요. 이사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거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요거를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피해 보상 보험이라는 게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이사 당시 피해 보상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다 없어요. 여러분의 컴퓨터 아무리 비싼 거 뭐 240Hz 게이밍 모니터라 가지고 80만 원짜리인데 이런 얘기 해봤자 8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택시를 빌리시던 차 있는 사람을 뭐 부탁을 하시던 간에 이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사 가격보다 비싼 거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건, 귀중품 반드시 챙기셔라. 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여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엘리베이터 협조요. 요거는 인과 아웃 둘 다 필요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건물 관리인이나 누군가에게 이사를 언제 나가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다. 이거 미리 얘기를 안 해두잖아요. 당일날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약간 깐깐하게 건물 관리 잘 하시는 관리인분들은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루 종일 괴롭힐 거예요. 이거 이사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둬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얘기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백 2개라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를 가는 곳과 빠지는 곳에 관리분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사 언제 나갑니다. 이를 해주셔야 아까 저처럼 하단 부시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엘베 수리료 이런 걸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을 내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처럼 살지 마시오를 얘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간 서비스 이전. 이게 뭐냐면 정수기,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깜빡해뒀다가 오 망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깜빡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내가 멍청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쓰던 데에서 쓰던 그런 모뎀 같은 거를 회수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챙겨 오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안 챙겨 오셨다가 거기다 두고 왔는데요. 그럼 모뎀 사용료 더 내셔야 되고요. 요거 11,000원이고 그거 가져와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을 내기 싫으시면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 오시길 바라고요. 그 이사를 나갈 때 가스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곳에 약간 신축이나 이런 곳이라면 가스가 안 들어온 곳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여기 가스 같은 거 미리 신청해 둬야 되나요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미리 안 해두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한동안 차가운 물에서 샤워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미리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당일날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일날 관리비 공과금 정산, 요거는 부동산에서 해줘요. 알아서 다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에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전입신고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요.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전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실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가 있고요. 이거를 해둬야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라는 걸 퇴퇴퇴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내가 이날부터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잊어먹기 전에 이사 당일날 하세요. 왜냐하면 이사 당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케줄을 빼놓잖아요. 내가 이사하고 오늘은 저녁에 출근해야지 이런 미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평일날 이사를 하신다면은 빨리빨리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 당연히 당일날 끝내기를 바랍니다. 이사 끝났으니까 짐을 천천히 풀어야지 안 푼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푼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짐과 함께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택배 박스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택배 박스에서 주렁주렁 옷 꺼내 입고 이런 끔찍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사는 뭐라 그랬죠? 내 삶과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다. 근데 새로 이사한 집에서 짐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박스 떼기 해가지고 옷을 꺼내 입고 이러면 여러분 최악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당일날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남은 생활하는 게 편해져요. 빨리 좀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좋은 거. 새 물건을 사는 거 있죠. 이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짐 정리를 다시 한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가? 아무 생각 없이 집이 넓어지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야겠다. 나중에 여길 그냥 아방궁으로 꾸며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큰일이 생겨요. 집이 예전에 살던가 보다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사를 실제로 하고 여기를 본 다음에 이 공간이 비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야겠다. 이런 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제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면은 아주 큰일이 일어나니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야무지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추가 비용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해 드린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뭐 지킨다고 해가지고 제가 뽀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그 벌금 같은 녀석이나 추가 부대 비용에 대해서 그런 거 요약 화단을 부셨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알차게 이사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